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에, 영국의 앤드루 왕자는 무슨 얼어 죽을 왕자. 그 사람이 이제 며칠 전에 체포가 됐죠. 근데 그거에 따르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비하인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사람이 체포됐죠. 뭐 11시간 정도 취조 당하고 돌아가서 하우스 어레스트, 가택연금 아마 이런 식으로 한국말은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계속 조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일단 어레스트 됐다는 게 굉장히 역사적인 그 사건입니다. 절대 손 못 댈 딥스 중에 딥스인 그 영국의 황실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을 어레스트 일단 했다는 거는 굉장한 사건이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흰모자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흰모자가 어딨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런 사람들 좀 이번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보다 구체적인 일들이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 인내를 가지셔야 돼. Be patient. 이게 지금 몇백 년을 딥스가 장악하고 있던 세상이 바뀌는 거라, 그렇게 트통 2016년 등장해서 그렇게 빨리 안 바뀝니다. 그게 빨리 되질 않는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되긴 뭐가 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익사이팅한 뉴스를 제가 전달을 해 드릴 건데, 어디 가시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이런 방송을 좀 더 많이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또 제 방송을 뭐 다른 우파 방송에 가서 소개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시면은, 이 방송이 이렇게 뭐 10,000명 정도 들어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정보를 제가 드리는데 너무 소수의 사람이 듣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안타깝기는.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한테는 뭐 금요일 날 어레스트 됐다 하고 발표가 났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작에 어레스트가 됐고, 조사를 많이 당하고 지금 그 하우스 어레스트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실제 체포된 것보다 훨씬 뒤에 체포된 것처럼 발표가 된 것뿐입니다. 그것이 이제 새로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앱스 땡땡 네트워크의 연결고리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신호탄이 뭐냐? 앤드루 왕자 체포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핵심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12일자 여러분 OPQR 할 때 세 번째 글자 아시죠? 거기서 나온 그 드랍에 보면 3152호예요. 3152. 거기에서 이미 2019년이죠. 앤드루 왕자가 앱스땡땡 네트워크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에서. 그 OPQR의 세 번째 거기 드랍에서 그 정도 얘기하시면 이제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계속 저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러한 세상이 들려주지 않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런 거를 계속 전달해 드리려면 제가 계속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는 누구냐면 그 앤드루 왕자. 앤드루 왕자가 대규모 폭로를 촉발할 핵심 인물로 지목했어요. 거기 드랍에서. 그 시작은 고위급 인신땡땡 조직과 연결된 그
그 아이들을 모집했었던 핵심 인물이 있어요. 그 여자 이름이 레이첼 챈들러예요.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그래서 그 레이첼 챈들러를 그 핵심 인물로 또 그 앤드루 왕자가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보안 시설에서 군 정보 요원들의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앤드루 왕자가 심리적으로 붕괴될 것이며, 이로 인해 아까 말한 애들 모아준 여자 그 레이첼 챈들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챈들러가 앱스 땡땡 섬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과 할리우드 쪽 모집 활동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챈들러 얘기하는 거예요.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스타 아일랜드에 있는 PDD가 그 음악한다는 애예요. 그 흑인의 걔의 저택에서 열린 여러 행사들에 그 희생된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공급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레이첼 챈들러는 뉴욕 파크 해버뉴 450번지에 있는 미들랜드 에이전시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그 사람들을 상류층에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게 지금 이제 그 앤드루 왕자가 뭐라 그러나, 이제 그 신문 받는 장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나 새로운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그가 그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컨펌이 되는 겁니다.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 챈들러가 뉴욕 브로드웨이 1710번지에 있는 PDD의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름이 배드보이래요. 그래서 배드보이 엔터테인먼트 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상하세요. 그냥 그러한 의식적인 파티들이 열렸고,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봉인된 수첩들에 기록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미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관련된 내용도 드러나는데, 챈들러가 디트로이트 지역 행사들을 위해 인물들을 모집했고, 이 인물들이 뭔지 아시죠? 젊은 어린 애들. 에미넴은 미시간 클린턴 타운십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서 열린 비밀 모임에 참여했으며, 앱스 땡땡의 모델 네트워크를 통해 길러진 젊은 인재들의 접근하는 대가로 영향력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미국 합동 특수작전 사령부를 그 약자로 JSOC 그라 그러는데, 그 특수작전 사령부 산하의 미군 특수부대 노스캐롤라이나 폴트 브래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폴트 브래그에 있는 이미 챈들러의 디지털 자료 보관소에 대해 비밀 급습 작전을 수행했고, 1998년부터 2024년까지 1000건이 넘는 여러 가지 그 끔찍한 사건에 PDD가 연루됐다는 영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앤드루 왕자가 모든 것을 털어놓는 순간 탐 행스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에 대한 폭로도 있었고, 그의 캘리포니아 퍼시픽 팰리세이즈 자택에서 챈들러가 연결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열렸었고, 이로 인해 자산 동결과 국제 송환이 인터폴 워싱턴 지부의 조율로 즉시 진행됐다고 자백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자산 동결이에요. 걔네들 재산 다 프리즈 당했어요. 이게 이제 자산만 프리즈 당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과거 방송에서 탐 행스가 가장 사악한 할리우드 배우 중에 여러 명이 있는데, 걔가 공급책이었고 가장 사악한 자의 하나였는데, 여기서 그 앤드루가 이제 그런 고백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탐 행스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PDD 아주 그 뭐 미국 그 음악계의 아주 할리우드 그런 음악 관련으로 아주 거물이죠. 흑인이에요. 그 PDD입니다. 그 PDD. 그 사람의 몰락은 가속화되었고 애틀란타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의 부동산들이 압수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챈들러 네트워크가 아까 그 레이첼 챈들러 여자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그 여자의 인지 어른인지 그 네트워크와 연결된 지하 공간이 발견됐고 의식적인 학대 그냥 이 정도만 알아들으시겠죠. 뭔지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뉴욕 26번가 540번지에 있는 로크 네이션 본사와 관련된 제이지, 이것도 음악하는 흑인 남자 이름입니다. 유명하죠. 제이지가 아마 그 비욘세하고 같이 사는 애일 거예요. 그래서 그 로크 네이션 본사와 관련된 제이지 등 협력자들이 드러났다. 에미넴도 사람 이름이에요. 저는 이 사람 잘 누군지 모르는데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실 겁니다. 뭐 음악 그런 할리우드 뭐 음악 그런 뭐 랩송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별로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뭐 PDD나 제이지 뭐 비욘세 정도 이름은 알죠 제가. 근데 에미넴은 2000년대에 있었던 챈들러와의 연결 관계가 기밀 해제되며 압수된 하드 드라이브에서 엘리트 신호를 가사의 암호처럼 넣은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나와서 2027년까지 그가 그동안 받았던 상이 취소되고 업계에서 배제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동안 무슨 예를 들면 이게 뭐 제가 뭐 그래미 상이라든가 뭔 상을 받았는 게죠. 그러니까 그런 상들이 취소가 될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했어요. 그러한 그 딥스들이 그런 팝송이나 무슨 여러 가지 랩송이나 이런 송에 그 가사를 그 안 좋은 아주 굉장히 그 사단적인 가사를 암호처럼 이렇게 그 넣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unconsciously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한마디로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제가 과거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 뭐 한국 애들 뭐 아이돌이나 뭐 그런 애들도 그런 게 있다 그러는데 그 옛날에 가사를 이렇게 가사가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 비트가 있고 이제 가사들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게 뭐 연결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가사를 거꾸로 돌려보면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윤리적이고 사탄적인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거꾸로 그렇게 돌려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라고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더 큰 작전은 오프라라고 아시죠? 그 톡쇼하는 그 흑인 여자 뚱뚱한 여자 있어요. 그 오프라의 이제 집이 몬테시토인데 거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아까 말한 레이첼 챈들러가 그러니까 레이첼 챈들러가 그 공급책이에요. 그 사람 공급하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산타바바라 공항에서 출발하는 개인 제트기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피해자가 누군지 그 피해당한 애들 그들을 이동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이거 참 큰일 났네. 그 아들의 땡땡땡 아시죠? 아들의 땡땡땡 그거 땡땡땡땡이다. 네 아들의 땡땡땡이네. 6글자니까 뭔지 아시죠? 그 유통 연결망과의 연관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관타나모가 기트모예요. 그 해군 기지에서는 디디와 에미넴을 이송하기 위한 군사 재판이 준비되고 있고 이 미국 연방법 타이틀 18 1591조 그에 따라서 그 법의
저촉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기소장이 공개되고 이 혐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가능한 그 중범죄라고 합니다. 2019년 12월 2일자 그 OPQR의 세 번째 그 글자 드랍이 3596호가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폭풍 스톰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그거 가서 들여다 보실 수 있습니다. OPQR의 세 번째 글자 쓰고 EGG 그 계란이라는 뜻 아시죠? 그렇게 쓰면은 그렇게 쓰면 그 이제까지의 모든 그 드랍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리서치 하실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닷컴 이렇게 하면 그게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아무 말하는 것 같이 얘기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좀 정신 없으실 분도 있는데 뭐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제가 좀 약간 좀 익사이티드 됐어요. 왜냐? 이게 이제 앤드루인지 뭔지 이 얼어 죽을 XX가 첫 번째에 이렇게 체포되면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세상으로 가는 이 지금 이게 그 어떤 그 뭐 신호탄이라 그럴까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앤드루 왕자의 폭로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지배해온 13개 혈통 가문의 영향력을 무너뜨리고 말리부에 있는 레디 가가 아시죠? 그 뭐 저기 배우 가수죠. 근데 이 여자는 뭐 아주 매우 사탄적이고 뭐 나는 본 적은 없는데 뭐 고기 그 비프 있잖아요. 그 슬라이스를 전부 몸에다 덮어가지고 뭐 그런 걸 하고 나와서 노래 부르고 뭐 그랬다는 애예요. 얘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사탄적이고 또 그 바이든이 취임할 때 나와서 노래 불렀던 애예요. 그런 애들이 이제 다 자기의 영혼을 팔고 그런 뭐 부와 명예를 누리는 거죠.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아마 지옥에 떨어지면 제일 앞자리에 가 있을 애들인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이런 애들이 역시나 이러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그 선봉장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말리부에 있는 레디 가가의 집에서 그녀 같은 스타들이 공개 자백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방송에서 보겠죠. 우리가 기다리는 비상 방송. 이른바 흰모자 세력은 2017년부터 이거 잘 들어두세요. 흰모자 세력은 2017년부터 그러니까 트통 1기 때입니다. 그때에 그 폴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게시판에 침투에 들어가서 2026년 1월에 그때부터 2026년 또 1월에 트레드인데 트레드가 번호가 4567-89012 같은 그런 토론을 거기다 심어놓고 감시해 왔었다. 흰모자가. 그곳에서 익명의 사용자들은 챈들러가 스탠다드 호텔과 연결돼 있고 의식적 그런 여러 불법 범죄에 연루됐다고 얘기를 하고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할리우드의 인사들의 집단적인 자살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제 뭐 어떻게 뭐 체포도 뭐 당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얘네들은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거기서 지들끼리 주고받는 대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케빈 스페이시라고 있는데 이 사람 영화배우 이름이에요. 이자도 또 뭐
그 아주 사악한 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 이름은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미 저쪽으로 가서 저 세상으로 갔다라고 들었는데 그 런던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챈들러의 기록에 보면 이거 런던 아파트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진행돼 있었고 클린턴 재단 기부자들을 포함한 더 넓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케빈 스페이스가 했던 일들이 그 지금 후에 증언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혼동스러우시잖아요. 나도 이거를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 좀 혼동스러운데 이게 정확하게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아니면 미래형이냐 요 텐스 시제를 제가 잘 보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왜? 과거에 일어났다는 거야. 뭐 지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이런 걸 되게 민감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두루뭉술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론 사실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팩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100% 팩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쓴 이 내용을 제가 받았을 때에 이거는 꾸미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이걸 어찌 이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 내용을 꾸미겠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앤드루 왕자의 11시간의 취조 끝에 이게 나왔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흰모자는 이 모든 거를 새롭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100%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컨펌도 되는 거고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이게 이제 앤드루 왕자가 이런 취조 끝에 이런 얘기를 얘기해서 발설했대. 그러면 그거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는 하나의 이게 어떤 레퍼런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앤드루 왕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어이구 내가 몰랐던 거를 새롭게 알게 되네 이런 내용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곁길로 좀 나가서 하고 제 말을 보태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서로 고백을 하고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했을 때에 맞아요. 내가 그렇게 정말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러이러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하면서 걔네들이 그런 거를 불면서 일부 그 자기의 죄 형량을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너 그러면 이러이러한 거 사람들한테 나와서 사람들한테 자백하고 모든 사람한테 나중에 알릴 때 너 그런 거 할래? 그럼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또 일종의 플리바게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죄 그런데 탐행스 같이 저 세상으로 갔다는 애들은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은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정말 덴저러스 말하자면 아주 위험 인물에 대해서는 즉시 처결했다는 얘기를 제가 과거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리발게인이라든가 무슨 어떤 형량을 줄이고 얘한테 정보를 더 얻고 이럴 만한 가치조차 없는 너무너무 사악해서 이거는 이 지구상에 한시라도 놔두면은 안 되겠다는 인물들은 이미 보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보태고 싶고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강제 이송이라는 게 이제 렌디션이 강제 이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아마 케빈 스페이스에 관한 내용들도 그 클린턴 재단 기부자들 그들이 좀 이렇게 증언을 나중에 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는 군사재판 증거를 공개방송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포함되며 요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요게 공개방송 우리가 원해요. 그죠? 2021년 1월 그 OPQR의 세 번째 글자 거기에 4953 번호가 있어요. 거기는 항상 4953에 이미 각본처럼 예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OPQR의 세 번째 그 미리 보냈죠. 그는 다 몇 년 전에 2019년에도 그런 걸 썼고 한데 그때에 이루어졌던 아니 그러니까 써놨던 글들이 이렇게 텍스트 형식으로 써 있어요. 제가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수년이 지난 지금에 그게 현실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흰모자의 계획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 그거를 부인하는 자들도 있는데 뭐 지금 와가지고 뭐 그런 걸 부인 뭐 그런 게 어딨어. 아유 그런 거 있지도 않은데 쓸데없는 소문하지 마 이런 사람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 아니다 치자. 근데 그런 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닌 거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노? 제가 그게 주장하는 바예요. 아, 그래, 오케이. 우리가 말하는 흰모자가 그럼 없다 치자. 근데 그러면 앞모자가 없다. 그러면 흰모자가 없는 건 어떻게 확신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면 나도 아니고 뭐 너도 아니지 않냐. 근데 무슨 얘기냐. 흰모자가 없으면 여러분 앤드루 왕자가 체포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리고 제가 너무 흥분하면 안 되는데 차분해야죠 제가. 근데 이런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게 뭐 당연히 제가 익사이팅한 뉴스죠. 뭐 매일 보내드리는 뉴스가 익사이팅하고 어디서도 못 들어보는 뉴스는 맞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그 앤드류 왕자 체포 이후로 너무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게 너무 마음이 기쁘죠. 그리고 그 아까 말한 그 드랍 4953호에 따르면 그 지금 말씀드린 게 이미 각본처럼 예고돼 있었죠. 이로 인해서 그 뉴욕 허드슨 야드 30번지에 있는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같은 대형 미디어 기업들의 주가가 80% 폭락하고 앞으로 스타들의 체포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달 전에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머스크가 그 워너 브라더스나 이러한 그 미디어 회사들을 살 거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붕괴되고 이러면 이제 살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이제 머스크가 가서 주워서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까 주워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미리 그런 말씀을 몇 달 전에 해드렸단 말이에요. 예. 이게 신기하잖아요. 제가 항상 몇 년 전에 얘기했으면 제가 2020년 8월 달에 그 3개월 후에 선거가 있을 건데 제가 2020년 8월 달에 제가 인터뷰하면서 뭐라 했냐면 오바마가 나와서 너무 우편 투표를 저렇게 강조하고 독려하니 쟤들이 민주당이 대거 그 부정 땡땡을 지금 기획하고 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8월달 9월달에 제가 인터뷰하면서 열심히 얘기했는데 제가 말한 그대로 됐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번에 그 어디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그 이 방송을 들으십니까? 그거 좀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댓글 쓰시지 말고 그냥 뭐 광주 뭐 목포 뭐 서초구 설해마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명만 올리시라 했더니 이번에 한 거의 600명 가까이가 그렇게 올리셨어요. 그때 뭐 터키부터 뭐 스웨덴부터 뭐 캐나다부터 정말 전 세계에서 한국 분들이 들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이 잡혔고 앞으로 여러분들 댓글 안 쓰시는 분은 뭐 그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냥 말 안 쓰셔도 돼요. 귀찮으면 그냥 뭐 여기 뭐 영월이다. 그러면 영월 이렇게 쓰시면 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들으시는지 지명 하나씩 올려주시면 제가 방송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하고 그런 인터랙션을 하면서 그렇게 화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만약에 뭐 어디 삽니다 할 때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분이 들으시는구나 하면 서로끼리 그 댓글을 달아서 문자로 주고 받으시면서 거기서 또
깨어난 사람들의 모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게 지금 깨어난 사람들만 외롭게 하는 싸움이고, 뭐 집안 내 가족도 이해 못한 채 한 분만, 뭐 어머님만 깨어나셨든지 아버님만 깨어나셨든지, 그 깨어난 사람이 외롭게 집안에서 투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 만약에 뭐 울산이다 하면, 울산도 몇 분 계시던데, 울산이다 하면 울산에 있는 분이 울산이다 그러면 너 어디세요? 이래서 뭐 만나서 차 한 잔도 같이 마시면 그것도 어떨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라나 방송의 커뮤니티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트통이 지금 임기 끝날 때까지는 얘네들 딥스 청소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이러한 투쟁을 해가는 방향에서 이왕이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랬다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공통분모가 하나 있죠. 깨어난 자들의 공통분모.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남을 가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방송을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뭐 듣거나 말거나 뭐 공유했는데 안 들으면 그들이 뭐 그들 맘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좀 공유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뭐 그런 다른 보수 우파 그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알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아까 하던 얘기로 또 돌아가야죠. 그래서 워너 브라더스 얘기는 했고, 스타들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이 이제 앞으로 그래서 그 윈저 성이죠. 그 영국 황실의 윈저 성의 비밀 안전 시설에서 압박을 받으며 이제 협조하게 된 그 앤드루 왕자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이게 신호탄이에요. 그거를 미리 OPQR 세 번째 글자가 미리 예견을 해놨어요. 앤드루부터 시작이다. 근데 딱 앤드루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맞는다고요, 이게 여러분. 그게 2019년에 해놓은 말인데. 그래서 지금 그 앤드루 왕자로부터 시작돼서 그 결과 앱스 땡땡의 유산이 완전히 제거되고 2030년까지 할리우드 엘리트 그 배우나 뭐 감독이나 뭐 여러 가지 포함 500명 이상이 저 세상으로 가든지 종신형에 처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우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속 시원하시죠? 저도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2020 제가 지금 이 녹음을 20일 날 하고 있는데 어제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제고 여러분은 아마 이 방송을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 들으실 거예요. 한국에 계신 분은 월요일, 미국에 계신 분은 일요일 날 들으실 건데 2월 19일 그 영국 노폭에 있는 A13 경찰서에서 12시간, 11시간이라 했더니 12시간이네요. 진행된 신문에서 앤드루 마운트 배튼 윈저 템스밸리 경찰 형사들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조사를 했죠. 앤드루 왕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최근 봉인이 해제된 앱스땡땡 이메일들을 제시했고, 그 내용에는 앤드루 왕자는 무슨 왕자,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베트남,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과 관련된 기밀 무역 브리핑을 유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서는 M15 대테러 사령부 요원들도 합류했으며 기트모식 신문에서 사용된 심리 기법들이 총동원돼서 취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잠을 못 자게 하고 하는 그런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고,
사람이 잠 안 재우고 신문하면 뭐 죽죠, 죽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버지니아 지프리는 그 여자 이제 피해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조안나 쇼버그 같은 피해 증언을 반복으로 재상에서 들려주는 방법도 같이 사용돼서 취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앤드루는 6시간 정도 지난 후에 결국 무너졌고, 그 앱스땡땡과 암호화된 블랙베리 메시지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들은 데이비 스턴이라는 중간 인물을 거쳐서 전달이 됐고, 그는 모사드 8200 부대 신호 정보와 연결된 인물입니다. 데이비 스턴은 신문이 계속되면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조사관들은 앱스땡땡의 리틀 세인트 제임스 그 섬 이름이에요. 리틀 세인트. 그 섬 서버에서 나온 포렌식 자료를 제시를 했어요. 야, 이거 있잖아, 이런 거, 이거 봐, 이랬겠죠, 조사관들이. 그러니까 그 자료에는 앤드루가 2001년에 여러 가지 그 악한 행동을 했던 그러한 자료들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하고 이 피해자들은 그 여러 가지 길레인 맥스웰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렇게 모집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앤드루는 레이첼 챈들러를 할리우드 쪽의 핵심 연결 인물이라고 지목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윈저성에서 열린 여러 행사들의 공급책이었고, 뭘 공급했는지 아시죠? 그 행사에는 빌 클린턴과 할비 와인스타인은 이제 이게 할리우드 인물입니다. 아주 더럽게 생긴 인간이 있어요. 그 할비 와인스타인과 빌 클린턴이 그 행사에 참석했다고 앤드루가 고백을 했습니다. 앤드루가 왕자. 그는 횡설수설 앤드루가 이제 계속해서 앤드루 취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횡설수설하는 과정에서 그 비밀 의식 단체도 언급을 했고, 횡설수설하면서 뭐 이 말 저 말 다 한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발모를 성해서 여러 가지 지들이 하는 그런 의식 그런 것을 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도 자세하게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요거는 자세히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끔찍한 그러한 이야기들인데, 하여튼 뭐 그 힘없는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뭐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자세히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법적 문제는 더 커졌는데, 영국 검찰청 CPS라고 약자로 하는데, 그 검찰청 검사들은 1989년 공무비밀법을 적용한다면 공직남용 혐의로 종신형까지 가능하다고 앤드루를 압박했습니다. 앤드루 왕자를. 근데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지 목숨을 부지하고 싶은 게 인간인가요, 여러분? 글쎄, 그 정도 죄를 졌으면 아마 지 목숨도 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냥 덧붙이는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 신문 내용 중에 유출된 오디오 조각들이 그 1, 2, 3, 4 하는 4에다가 CHAN 그 발음해 보세요. 거기에 이제 올라갔다고 그 인터넷 상에 올라갔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어디에 게시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그 앤드루 왕자가 쥐릭 스위스의 쥐릭이고, 한국 사람은 취리라 그래. 취리. 있는 로스 어린이 계열 인물들을 포함한 13개의 가문으로부터 그 자기가 혹시 저 세상으로 그들이 앙심을 품고, 너 그런 거 불었으니까 너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답니다, 앤드루가.
이제 그리고 이제 12시간 동안 신문 진행한 다음에 석방을 일단 해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죠. 어디냐면 샌드링엄 영지 내 우드팜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구금 중에 이제 채워진 추적장치, 이제 뭐 발에다 채웠는지 어디다 채웠나 보죠. 그래서 추적장치로 감시를 받고 있고 모든 통신은 NSA 프리즘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스밸리 경찰은 3월 15일까지 앤드루의 자백을 근거로 2015년 현대 노예법 제1조에 따라 정식 기소를 준비 중이고, 기소를 해야죠. 이제 이 인간을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공식적으로 기소를 해야죠. 법적으로. 그리고 그의 진술은 파리와 뉴욕에 있는 앱스땡땡 거점들과의 연결을 다 포함한다고 합니다. 맨하탄 파크 애버뉴 450번지에 있는 미들랜드 에이전시 펜트하우스에서 활동하던 챈들러는 미 법무부 그 전담 부서가 주도하는 즉각적인 범죄인 인도에 직면해 있고, 챈들러의 암호화된 아이클라우드 자료에는 마이애미 스타 아일랜드에 있는 PDD의 저택으로 그 사람들을, 그 작은 사람들, 뭔 말인지 아시죠? 작은 사람들 글을 보낸 기록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에 대한 조사는 더 거세지고 있고, 챈들러의 증언은 배드보이 엔터테인먼트의 지하 파티와 연관이 된 500건 이상의 그 사건이 있고, 거기에 션 PDD가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이지의 로크네이션 보안 인력 일부도 그 FBI가 압박함으로써 이제까지 하던 진술을 전부 바꾸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미넴의 클린턴 타운십 저택 급습에서는 2000년대에 챈들러가 연결한 여러 가지 그 자기들끼리 하는 의식이 있죠. 그런 거에 관여했다는 하드 드라이브 자료가 나왔고, 그 결과 올해 4월까지는 세이디 레코드에 대해서 RICO 그 기소가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 그 정도 매튜 데이비스 휴즈라는 남자가 새벽 4시경에 부엌 창문을 깨고 에미넴의 집에 침입한 사건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조카인 줄 알았다고 그러는데, 침입자는 에미넴에게 나는 너를 죽이러 왔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법 집행기관과 관련된 다른 무언가를 가리기 위한 위장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뭔 뜬금없는 소리. 근데 여기에 뭐 있어서 제가 번역은 그냥 했어요. 그리고 그 보헤미안 그로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 내부 조직인 만달레이 캠프라는 거 있는데, 거기에서 딕 체이니, 그 부통령 했던 자예요. 조지 부시 때. 딕 체이니와 키신저가 자주 들었다고 하는 곳이고, 앤드루의 폭로로 균열이 생깁니다. 그 폭로의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데이빗 록펠러 주니어가 제가 페이서 가문 얘기했죠. 가 연결된 그 데이빗 록펠러 주니어가 페이서 가문과 연결된 중개인으로 남극에서 이루어지는 복제 작업에 자금을 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폴의 그 같은 기관은 엘리트 20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가동하고, 그 HN의 게시판 번호가 456789, 거기에 그 루시스 트러스트 추종자들 사이에서 집단 자살이 일어날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앤드루가 6월까지 벨마시 교도소로 이감되면서 군사재판의 무대가 마련되고, OPQR의 세 번째 글자에
드랍이 3152에서 말한 수문이 열리는 예언과 같은 얘기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이 인간들의 죄가 지금 다 여기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지금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엄청 힘들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45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바로 내일 연결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이 재미난 이야기들이 이 뒤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또 연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이러한 자세한 예로는 아마 라나 방송 아니면 어디 들어가서 들으실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뭐 이런 거는 뭐 깨어나고 안 깨어나를 떠나서 뭐 이런 거를 들으면 일단 좀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 뉴스에 나와서 앤드루 왕자가 체포됐다가 다시 집으로 가택연금됐어. 이것까지는 방송에서 하니까 그 뒷얘기는 여기서나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좀 전달을 해주시고 사람들이 더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제시카 정, 그 다음에 한국의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분 유진효님, 황경주님,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제가 써놓은 글씨도 잘 모르네. 허정숙님, 그 다음에 유인신님, 이렇게 네 분이 카카오뱅크에 보내주셨습니다. 잘 구독료 제가 같이 저하고 일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비용을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그런 자율 구독료로 제가 이렇게 잘 쓰겠습니다. 라나방송 후원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내일 또 뉴스가 익사이팅 하니까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많이 전달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십 아직 안 하신 분들 한 달에 커피 한 잔, 두 잔, 세 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많은 분이 멤버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